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우울증에 관한 궁금한 얘기들, 질문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이를 낳고서 괜히 눈물이 나오고 힘들고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서 산후우울증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떠세요? 선아 선생님은 직접 이렇게 아이도 낳아보시고 또 이렇게 환자분들 보시면서 제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조리원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아기가 너무 신기한데도 아기를 보는데 하염없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엄마 자격이나 있는 걸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걸 어떻게 하나? 막 그것 때문에 아기만 보면서 울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랬는데 집에 와서 내가 왜 울었지? 뭐 아무런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런 증세가 그 10명 중 5명이 있는 그 산후 우울, 포스트파툼 블루라고 하는, 산후 블루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많이 흔하게 겪는 이제 그런 증세입니다. 이제 임신했다가 출산하면 그 직후에 굉장히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감정 변화를 막 불러일으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2명 중 1명 이상, 그래서 뭐 이제 80%까지도 보기도 하니까 굉장히 이제 흔한 그런 증세인데,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산후 우울증 이제 이라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병, 우울병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울감뿐만이 아니라 잠, 식욕, 뭐 그다음에 성욕, 그다음에 막 두근두근, 답답, 심지어 죽고 싶기도 하고, 이제 이런 증세들이 이 몇 가지가 동반될 수 있는 게 바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질병 상태가 된 게 1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이제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산후정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병은 우울감이 지나치다 못해 어떤 정신병적 증세가 생긴 건데, 예를 들자면 환청이 들리거나 피해망상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동반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서 좀 많이 우울해한다.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안 하던 말을 좀 이상한 말을 한다. 막 무섭다고 그러고 막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한다. 그러면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시고 빨리 입원시키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가 우울증 혹은 뭐 아이가 이제 다른 정신과적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왔고 이제 대개는 검사를 해보면 어머니들도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를 잘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완전히 다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쭉 그 우울증이 계속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정말 잘 없어지기가 어렵고 굉장히 힘에 부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우울증이 생각보다 길게 가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의 정서 발달 혹은 인지 발달 이런 것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볍게 알아서 좋아질 거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좀 안 좋거나 힘들다고 생각되면 병원을 좀 일찍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약물 치료를 만약에 이제 처방을 받으면은 이 모유 수유를 이렇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좀 말씀들을 해주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 우울증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하거나 산후 정신병 양상적으로 굉장히 좀 심한 상태다.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모유 수유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죠. 특히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 또 영아 살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들 정도로 심해진다고 하면 지금 당장 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하고, 이거는 뭐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이가 면역력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득보다는 이제 생명의 이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모유 수유를 중단을 하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모유 수유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우울증에 관한 치료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담 치료나 경두개 자기 자극술, 뭐 이제 TDCS라는
이제 다른 또 치료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으니까 상의하시면 아마 그 각각에 맞는 가장 좋은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산후 우울증 또는 이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우울증 말고도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노인분들의 우울증에 대해서도 또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노인 우울증은 좀 어떻게 좀 특징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일단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 부모님이 치매인 건지 우울증인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정신과 소진을 보시면 이제 기억력 같은 것들, 이제 인지기능도 검사를 하고 과거력도 듣고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치매 혹은 인지기능 장애가 아니라 우울증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노인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진단 기준에도 9가지 중에 들어가 있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꾸 깜빡해요.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점점 기억이 확 떨어집니다. 아주 급격하게 잘하시는 걸 못하게 되고 자꾸 외부를 안 나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셔서 자녀분들이 우리 엄마 이렇게 치매 걸린 거 아니냐고 많이 놀라기도 하시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 치매라고 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치매랑은 조금 이 기억력 자체에서 특별하게 다른 건 어떤 거냐면 가성 치매의 경우는 뭘 물어보시면 의욕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나 몰라 기억 안 나. 힘들어 몰라 라고 하시는 거고 치매에서 보이는 인지기능 저하는 다 알려고 하세요. 다 안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빠지는 게 진짜로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잘 꾸며서 만들어서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안 왔다고 증명하기라도 하시지 만들어내세요. 이게 착화증이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이게 실제가 아닌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체적인 증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분들이 또 모시고 오면 정말 이런저런 이곳저곳 병원, 응급실, 검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미 하고 오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자녀분들도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신경정신과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정신과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마음이 헛헛하다, 허전하다, 혹은 서운하다, 혹은 외롭다, 뭐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이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꾹꾹 눌러 담고 참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발현이 돼서 자녀분들은 맨 처음에는 몸이 어디가 안 좋은 줄 알고 여기저기 검사를 해보다가 결국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와서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이런 신체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노인 우울증의 하나의 또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인 우울증, 이 신체 질환이 오래 가면 문제는 이제 우울증이 오래 갔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장기화되면 마치 정말로 치매처럼 인지 기능 저하가 고착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어지고 병난다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어디가 아픈 게 뭐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몸이 진짜로 이 스트레스에 의한 호르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기질적으로 아파지는 상황들이 벌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우울증인 경우에는 꼭 이제 이 치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노인 우울증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맨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 1이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의 자살률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십 배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워낙 물론 노인분들이 다른 질병으로도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자살률 또한 굉장히 높아서 생각보다는 심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병이라고 알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산후 우울증하고 노년기에 겪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산후 우울증도 그렇고 노년기 우울증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